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경남 거제에서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과 대치를 벌이다 오늘 새벽 투신해 숨졌습니다. 지난 4.3 보궐선거 당시 자유한국당이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지원 유세를 해 경남FC가 징계를 받고 벌금을 냈습니다. 비난 여론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던 한국당은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이 하루 왕복 2차례 운행하는 사천 김포 노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또다시 발표해 지역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오늘은 박일호 밀양시장과 이재근 산청군수의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어제 오후 거제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과 밤새 대치하다가 조금 전 새벽 6시경 투신해 숨졌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피의자 45살 박모 씨가 경찰과 15시간째 대치를 벌이다 조금 전 6시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투신한 박 씨가 6층 복도 창문과 출입구 지붕 위쪽을 잇따라 부딪힌 뒤 매트리스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19 소방대원이 박 씨를 응급 조치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어제 오후 2시 17분쯤 경남 거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1층 상가 복도에서 입주민인 건설업체 대표 57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20층 옥상으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박 씨는 난간에 올라가 뛰어내리겠다며 경찰을 위협하고 밤새 대치를 이어왔습니다. 박 씨는 커피와 담배에 이어 외투를 달라고 하더니 대치한 지 7시간이 지나서는 라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흉기를 든 채 난간에 올라간 박 씨는 자신의 부모를 비롯해 이혼한 전 아내와의 통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위기협상팀과 범죄 분석관을 투입한 데 이어 오늘 새벽 4시쯤에는 프로파일러 2명을 추가 투입해 박 씨에게 자수를 권하는 설득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 사건 현장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3 보궐선거 직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창원 축구센터 관중석에서 지원 유세를 했고 경남FC가 징계를 받아서 2천만 원을 냈던 일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때문에 돈으로는 못 주지만 최선을 다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하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3 보궐선거 나흘 전인 3월 30일 창원 축구센터. 경기 도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훈 창원 성산 후보 일행이 관중석으로 들어와 선거 운동을 합니다. 황 대표는 후보 이름과 기호가 새겨진 빨간 점퍼를 입고 악수와 기념 촬영을 하며 손가락 2개를 펴 강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했고 경남FC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돈을 납부했습니다. 계속 이제 안 된다고 위반이라고 하니 따지시기도 하고 그런 규정이 있군요. 갖고 와 이런 상황까지 갖고 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황교안 대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2천만 원을 돈으로 줄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다른 방안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하게 되면 아마 선거법 위반이 될 거예요. 적절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어떤 조치가 이뤄졌을까? 경남FC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바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이 한국당에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내고 방문까지 하며 티켓이나 용품 구매 등을 요구했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연락 온 적도 없고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한 것이 그쪽에서는 뭐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한국당 측은 그동안은 선거와 집회 등으로 바빴다면서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 단체 관람이나 티켓을 대량 구매해 기부하는 방안 등을 문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우리도 당내 사정이 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방법을 가지고 할 테니까.
한국당 측은 그러면서 해결책이 도출되기 전이지만 오늘 우선 경남FC 경기를 단체 관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당 당원들에게는 오늘 단체 관람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경남FC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봐야 뭐 티켓비 얼마나 되겠어요? 일반 사람 10,000원 정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생산력이 못하죠. 한국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경남FC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재금을 둘러싼 한국당의 책임론은 계속 불거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대한항공이 하루에 왕복 2차례 운행하고 있는 사천 김포 노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번엔 과거와 다르게 실제 실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많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10월 2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사천 김포 노선 간편 계획은 하루 왕복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인다는 겁니다. 진주발 KTX가 하루 5차례, 사천발 고속버스는 하루 46차례에 달할 정도로 다른 교통망이 확대돼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누적 적자가 305억 원에 이르고 매년 30억 원에 이른다는 게 대한항공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울산 김포 노선은 이미 간편 운행되고 있고 여수, 포항 노선도 간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계는 반대에 나섰습니다. 2016년 10만 1,000명, 2018년 11만 7천 명으로 2010년부터는 다소 증가세에 있고 2025년 항공정비 산업단지가 준공되는 등 항공우주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채 오로지 사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근시안적인 간편 운행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몇 차례 간편 움직임 때문에 3년 전부터 경상남도와 함께 매년 1억 원의 손실 보전금을 대한항공에 지원하고 있어 당혹할 따름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사천 김포 노선의 노선 현행 유지 필요성과 또 사천공항 활성화 협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천공항의 제2국제공항 추진을 잠시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간편 계획은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이 국내 적자 노선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평가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그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오늘도 늦은 오후부터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사이 비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은 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경남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평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으면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합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9도, 진주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6도, 진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습니다. 공기질은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기온이 30도 이상을 웃도는 곳은 없어서 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9도, 양산 19도, 김해 2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밀양 28도, 양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산청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7도, 합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초복인 금요일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1년을 진단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재선에 성공하며 새로운 밀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박일호 밀양시장을 신은정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 르네상스를 선언했습니다. 나노 융합 국가산단 조성과 사계절 문화 관광도시 조성, 그리고 농업의 6차 산업화라는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밀양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또 품격 있고 미래가 있는 밀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밀양은 굵직한 대형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착공한 나노 국가산단이 2021년 말 완공되면 1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10,000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밀양 상생형 일자리의 모델이 될 하남 산단 조성으로 500명 이상의 인력이 신규 고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노 국가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밀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큰 그릇이 될 것이다. 많은 인구들을 담아서 밀양 발전을 시켜나가겠다. 또 스마트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정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며 잇따라 국비 지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은 앞으로 시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많은 사업을 기획했고 또 그것을 정부 예산을 땄고 또 공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박 시장은 신규 사업의 발굴보단 이미 유치한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 이어서 이재근 산청 군수의 1년을 이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삼선 도전을 접고 은퇴했다 민선 7기 산청군으로 복귀한 이재근 군수가 지난 1년 가장 공을 들인 분야는 관광입니다. 작은 축제로 시작했던 산청 한방 약초 축제는 올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격했습니다. 동의보감촌 확장은 산청군의 핵심 사업입니다. 동의보감촌과 왕산 간 1.9km 케이블카가 건설되고 50헥타르 면적의 치유의 숲이 조성됩니다. 동의보감촌을 확장하고 보완하고 하면은 2013년쯤이 되면은 세계인들한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겠다. 그때 맞춰서 엑스포를 하자 하고. 2년 뒤 산청의 남북을 잇는 반머리째 터널 개통에 맞춰 지리산과 남사 예담촌, 동의보감촌을 관광벨트로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머리째라는 게 우리 한반도로 치면은 38선 같은 장애물이었거든요. 이게 터널이 됨으로 해서 산청 IC에서 덕산까지가 10분으로 이제 단축됩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에 쏟는 예산과 행정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정책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관광지와 다소 떨어진 산청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시재생 사업도 있고 또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있고 또 일전에는 새마을금고 기념관을 산청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활기를 띨 걸로 봅니다. 민선 4기와 5기에는 산청 발전의 밑그림을 그렸고 민선 7기에는 계획을 완성하겠다는 이재근 산청군수. 남은 임기 그 약속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해결하는 지역 혁신 포럼이 지난해 강원과 대구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경상남도도 올해 혁신 포럼을 시작합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대한석탄공사의 한 카페.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2명과 매니저 1명이 정성껏 커피를 준비합니다. 강원도의 현안을 논의하는 강원 혁신 포럼에서 지역 과제의 하나로 발달장애인 자립 문제도 꼽았는데 이를 민관이 함께 해결한 겁니다. 사회적 기업은 발달장애인의 바리스타 교육과 카페 운영을 전담합니다.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해서 석탄공사는 장애인 보조 사업과 연계해서 공간을 제공하고 물품 구매 대행 계약도 맺어서 카페 운영비로 충당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능 조정 대상 기관이라 채용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2명과 매니저 1명을 간접 채용하게 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 게 가장 큰 효과라는. 이처럼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지역 현안 해결의 새로운 통합 모델이 지역 혁신 포럼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강원, 대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올해 경남과 광주, 대전, 충북까지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도 지난달 80여 개 기관 단체로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이달부터 의제 찾기에 나섭니다.
우리 이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한번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의제 발굴 기간이 있습니다. 2달. 이거는 공익적 가치가 높은 거야 라고 하는 걸 저희가 함께 20개면 20개 이렇게 뽑아내서 추진위는 오는 9월 도민들과 의제를 공유하고 이를 각 기관과 연결해 해결한 뒤 상시적인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네, 요즘 많이 더워서 시원한 소식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과거 지리산 노고단에 스키장이 존재했는데요. 1947년 제1회 전국 스키 선수권 대회가 지리산 노고단에서 펼쳐졌습니다. 다시 보는 경남에서 확인해 보시죠. 겨울에는 거기에 눈이 많이 쌓인다는 정보를 알아서 가게 된 거죠. 자연설로 하더라도 경기를 하려면은 내려가는 선수들이 달려야 되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냥 눈만 쌓여 있으니까 다 선수고 임원이고 같이 밟아서 코스를 다져놓고서 그 다음 날이야 시합을 하니까 어리열 행대로 서가지고서는 하나 둘 하면서 그러고 밟고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She always wakes up late on Sunday. She wonders if she'll ever fall in love. Maybe she's right there behind him now. And all the church bells start to ring. And all the birds begin to sing. If no one stops me now, I'll get through somehow. We will live like every day is Sunday. 이어서 투데이 경남 소식입니다. 적조와 고수온에 따른 어류 폐사체 발생 대비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통영시청에서 열립니다. 2019년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거창군 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고려 현종과 사천의 역사를 주제로 한 인문학 살롱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사천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남성 어르신 요리교실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통영시 매물도 남동방 22km 해상에서 8.5톤급 통영선적 통발어선 민성호가 전복돼 해경이 경비 함정을 투입해 선원 6명을 구조했지만 스리랑카 국적 24살 A씨는 숨졌습니다. 해경은 구조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기업에서 김해시 주촌면 일대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가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시설 건립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권자인 낙동강유역 환경청장에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시민들이 반대하고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시설 건립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도내 기업들의 올해 평균 휴가 일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3.93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경영자 총협회는 도내 1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4.451, 중소기업은 3.791로 지난해와 비슷한 평균 3.93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기업 중 72.58%가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겠다고 답했으며 평균 휴가비는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67만 5,5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과 LG, 효성 등 국내 대기업 창업주들이 다닌 진주시 지수면 옛 지수초등학교에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진주시는 기업가 정신수도 선포 1주년을 기념해 어제 지수면의 옛 지수초등학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옛 지수초등학교 자리에 기업가 정신 전문 도서관과 역사관, 기업가 실천센터 등을 만들고 지수면 일대를 부자마을 관광 테마마을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5년 동안 여름 휴가철에 국립공원 안에서 익사한 8명 가운데 4명이 음주 후 물놀이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물놀이 사고 우려가 있는 지리산을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의 계곡과 해변 173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물놀이를 하지 말고 정해진 곳에서만 피서를 즐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울산 경남본부 등이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약속을 지키라며 어제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강수동 대표 등은 오는 18일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경상남도의 연구 용역 결과 등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난달 도 자문단 회의에선 민간병원 공모나 지정, 경상대병원 지정 건의 등 설립 타당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내용만 열거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도지사에게 여러 번 면담 요청을 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가 어제부터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래 채취는 지난 2017년 1월에 중단됐다가 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 수급 정책을 바꾸면서 해당 지역 수산업계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채취 가능한 모래량은 243만 세제곱미터로 연간 전체 모래 생산량의 1.9% 규모입니다. 김경수 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동공약인 민주주의 전당의 건립을 위해 창원시가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에 필요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창원시 민주주의 전당 필요성과 관리 운영 방법 설정 등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국비를 확보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민주주의 전당은 마산항 서항지구 내 일부 공간에 건립될 예정으로 2022년 상반기 공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